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지만 심심찮게 겪고 있는 게 바로 공황장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요. 가끔씩 이 좁은 공간, 뭐 비행기라거나 엘리베이터 아니면 또 혹 마트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고 또 심장이 좀 벌떡거리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그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네,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이미 그 종영이 된 드라마를 보시면 현빈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로 겪었던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입니다. 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 모든 것을 저희 건강보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의 남궁유지입니다. 요즘 마음의 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외상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데 이 마음의 병은 자꾸만 미루고 치료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병이야말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공황장애.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수가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질병 통계를 보면은 1.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30% 정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공황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청소년기 후반에 주로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 오래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은 우울증과 같은 장애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은 그 발병 확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면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숨이 턱 막혀서 비행기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또 못 타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도 공황장애 증상인가요? 예. 비행기나 대중교통수단을 타기가 겁나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증세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공황장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한 심장의 두근거림,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린 상태, 어지러운 상태, 죽을 것 같거나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 사지의 떨림,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를 공황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황발작을 경험한 분들 중에서 이러한 교통수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는 공황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명을 제대로 모르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한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가슴 저림, 통증,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사지 떨림 등의 신체적인 증세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심장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저혈당 등의 각종 신체적인 검사를 여러 차례 하고 난 후에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소공포증이나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도 공황장애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소공포증이나 대인공포증은 공황장애의 증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특정 공포증이나 사회공포증의 범위에 속하는 다른 질병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공황장애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공황장애뿐 아니라 모든 신경전신과적인 질병은 단순한 이유보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신경생물학적인 요인,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조정하는 약물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한 스트레스나 공포감들이 오래되면은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과잉 작동, 흥분되면서 심장 박동이나 과호흡 등이 유발되면서 신체의 다양한 증상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공황장애가 말씀해주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도 또 발생하는 확률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한 그 발작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무서워하는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은
공황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요인들은 유전적인 소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발작으로 인해서 심장 이상이나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심한 심장 두근거림이나 압박감, 흉통 등이 일어나지만 보통 10분 정도면 해소가 되고 20-30분 후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떤 검진과 치료들이 이루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 원인이 다양한 만큼 검사와 치료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율신경계 검사가 우선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요. 기타 체열 검사나 뇌파 검사 등을 실시해서 모든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한방 치료는 침이나 한약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심장이나 담, 신장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불안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그 힘을 길러주는 치료법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러한 치료법들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안 발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치료가 공황장애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동요법이라든지 호흡이나 명상법 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우울증처럼 공황장애도 좀 오랫동안 앓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치료 기간은 병세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만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던 불안장애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은 누구나 다 겪는 증상일 텐데 이것이 불안장애라는 질환으로 판단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불안장애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불안은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교감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동공이 확대되고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반응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상적인 불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 시스템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불안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안장애의 범주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널공포증이라든지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불안장애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황 발작과 함께 이러한 증세들이 병행해서 나타난다면 공황장애에 속하겠지만은 단순한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정 공포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장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험생들 스트레스가 극심할 텐데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불안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듯이 모든 정신과적인 질환에 스트레스가 관여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도 이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가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함께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단순히 공황발작 자체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도 발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만한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고 그걸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질환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유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상담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모두 마음의 건강 잘 치료하셔서 활기찬 생활하시기 바랄게요.